생강차 효능 극대로 효과 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타는 방법 그리고 먹는 시간과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건강을 위해 하이파이브 3번 하시고 아나운서 4명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생강차 몸에 좋다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감기 기운 있을 때, 몸이 차가울 때, 면역력에 좋다, 혈액순환에 좋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강차를 마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이 효과를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뜨거운 물에 생강 넣어서 마시면 되는 줄 알고 드시지만 그렇게 마시면 좋은 성분은 사라지고 속만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생강차는 만드는 방법, 먹는 방식 그리고 내 몸 상태를 같이 봐야 제대로 효과가 나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생강차가 왜 좋은지부터 어떻게 타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마셔야 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경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해 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생강차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실 겁니다. 생강차가 몸에 좋은 진짜 이유. 생강차가 몸에 좋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작용 때문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슈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체온을 올리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자연스럽게 면역 반응도 좋아지고 손발이 차가운 분들, 복부가 냉한 분들,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한테 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생강은 약재로도 많이 사용됐고 차로도 꾸준히 마셔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생각보다 예민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생강을 끓이거나 너무 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차는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제대로 다루는 게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강차 실수. 생강차 관련해서 가장 흔한 실수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생강을 너무 많이 넣는 겁니다. 몸에 좋다니까 생강을 듬뿍 넣고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강은 자극적인 식품입니다. 과하면 위를 자극하고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은 바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끓는 물을 바로 붓는 겁니다. 물이 뜨거울수록 좋을 것 같지만 생강의 유효 성분은 너무 높은 온도에서 쉽게 손상됩니다. 팔팔 끓는 물은 오히려 생강차 효능을 떨어뜨립니다. 세 번째, 생강청을 많이 넣는 겁니다. 달달하니까 마시기 좋다고 생각해서 생강청을 듬뿍 넣는데 시중 생강청 대부분은 당분이 많습니다. 꾸준히 마시면 혈당과 체중 관리에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강차 제대로 타는 방법. 생강차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원칙은 분명합니다. 먼저 생강량입니다. 생강은 엄지 한마디 정도면 충분합니다. 말린 생강이라면 더 적은 양으로도 충분합니다. 생강이 크다고 많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물 온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물은 끓인 뒤 바로 붓지 말고 살짝 식혀서 사용합니다. 손으로 컵을 잡았을 때 뜨겁지만 바로 놓지 않아도 될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온도가 생강 성분을 가장 잘 살리는 온도입니다. 우리는 시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생강 향이 은은하게 올라올 때까지 우려주면 충분합니다. 향이 너무 강해지면 그때는 이미 과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꿀이나 레몬을 넣고 싶다면 반드시 생강이 충분히 우러난 다음에 소량만 추가합니다. 단맛을 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생강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정리하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생강차를 마셔야 하는 사람과 마시면 좋은 상태. 생강차는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 특히 잘 맞습니다. 손발이 항상 차갑다. 배가 차서 소화가 더디다. 조금만 피곤해도 감기 기운이 온다. 이런 분들은 생강차를 잘 활용하면 몸 컨디션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긴장으로 인해 배가 더부룩해지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생강은 위장 운동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 후 답답함이 있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 또 환절기처럼 몸이 쉽게 냉해지는 시기에도 생강차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차를 조심해야 하는 경우. 하지만 생강차가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위염이 심한 분,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잦은 분, 이런 경우 생강의 자극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생강차를 아주 연하게 마시거나 아예 피하는 게 좋습니다. 혈압약이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은 혈액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과하게 섭취하면 약효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소량만 섭취합니다. 또 생강차를 마셨을 때 속이 쓰리거나 어지럽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바로 중단해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생강차는 꾸준함보다 균형이다. 많은 분들이 건강차는 꾸준히 마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강차는 매일 많이 마셔야 하는 차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적당히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몸이 차갑다고 느껴질 때, 기운이 떨어졌을 때, 소화가 더딜 때, 이런 상황에서 생강차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몸에 열이 많은 날에는 굳이 생강차를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생강차는 몸을 억지로 바꾸는 차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부드럽게 도와주는 차입니다. 오늘 내 몸이 차갑다고 느껴진다면 생강차 한 잔으로 천천히 데워주면 됩니다. 무언가를 과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내 몸에 맞는 속도로 따뜻함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생강차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강차는 많이 넣는다고 좋은 차가 아닙니다. 뜨겁게 마신다고 효과가 커지는 차도 아닙니다. 생강의 성질을 이해하고 내 몸 상태를 고려해서 마셔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생강차는 알고 마시면 약이 되고 모르고 마시면 불편함만 남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런 생활 건강 정보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도 함께 눌러주세요. 댓글로는 생강차를 마셨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강차가 안 맞는 이유. 효과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 전부 공개. 앞선 영상에서 생강차를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제대로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보다 보면 이런 반응이 꼭 나옵니다. 나는 생강차를 마셔도 별 효과를 못 느꼈다. 오히려 속이 더 불편했다. 왜 그런 걸까 궁금하셨을 겁니다. 사실 생강차가 안 맞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강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시는 사람의 상태가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강차 효과를 못 보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유형까지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알고 나면 생강차를 계속 마실지 아니면 잠시 쉬어야 할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생강차가 안 맞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생강차를 마시고 속이 쓰리거나 답답해졌다면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 건 이 상태입니다. 생강은 기본적으로 자극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점막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생강차가 도움이 되기보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속쓰림이 잦다. 신물이 올라온다.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바로 불편하다. 이런 신호가 있다면 생강차는 아주 조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생강차를 진하게 마시는 순간 위는 바로 반응합니다. 효과를 느끼기도 전에 불편함부터 느끼게 됩니다.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생강차를 마셨을 때 생강차는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차입니다. 그런데 이미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생강차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잘 달아오른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난다. 손발은 따뜻한데 머리 쪽으로 열이 몰린다. 이런 분들이 생강차를 마시면 몸의 균형이 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강차를 마신 뒤 두근거림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차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마시면 안 됩니다.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먼저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생강차를 약처럼 생각하는 순간 생기는 문제. 많은 분들이 생강차를 약처럼 생각합니다. 감기 기운이 있으니까 무조건 마신다. 피곤하니까 계속 마신다. 이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강차는 증상을 억지로 눌러주는 게 아니라 몸의 흐름을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걸 약처럼 계속 들이붓게 되면 몸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루에도 여러 번 진한 생강차를 마시는 경우 속 불편함이 누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강차는 필요할 때 선택하는 차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생강차 효과를 못 느끼는 또 다른 이유. 생강차를 마시면서 다른 생활 습관은 그대로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몸을 차갑게 만드는 음식은 그대로 먹으면서 생강차 한 잔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효과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차가운 음료를 자주 마신다. 밤에 과식한다. 스트레스를 계속 쌓아둔다. 이런 상태에서는 생강차가 큰 변화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생강차는 생활 습관을 보조하는 역할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생강차를 마셨을 때 편안해지는지 아니면 불편해지는지 그 반응만 봐도 지금 나에게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은 누군가에게 좋다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반응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생강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맞을 때 선택하고 아닐 때는 내려놓는 것. 그것이 가장 건강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겠습니다. 생강차가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지 않는 상태에서 마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가 약한 상태, 몸에 열이 많은 상태, 무조건 약처럼 마시는 습관.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생강차는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생강차는 내 몸 상태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생강차 말고도 몸을 따뜻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다른 차들과 상황별로 어떤 차를 선택하면 좋은지 더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도 꼭 이어서 들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런 건강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시면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는 생강차가 잘 맞았는지 아니면 불편했던 경험이 있는지도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 그 질문까지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몸이 차가운 사람들의 착각. 생강차만 마시면 해결된다고 믿는 이유. 앞선 영상에서 생강차가 안 맞는 경우와 효과를 못 느끼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몸이 차갑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발이 차갑거나 배가 냉하면 무조건 생강차부터 찾습니다. 생강차만 마시면 몸이 따뜻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강차를 마셔도 금방 다시 차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몸이 차가워지는 원인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몸이 차가운 사람들이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그리고 생강차를 어떻게 활용해야 진짜 도움이 되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몸이 차갑다는 느낌의 정체. 몸이 차갑다고 느낀다는 건 단순히 체온이 낮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 근육 사용이 부족하다.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긴장 상태다. 이런 여러 요인이 겹쳐서 차가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보지 않고 따뜻한 차만 계속 마시면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생강차는 몸을 데워주는 도구일 뿐이고 몸 전체의 흐름을 바꿔주는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생강차를 마셔도 효과가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의 공통된 생활 패턴. 손발이 차가운 분들을 보면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적다. 호흡이 얕고 긴장 상태가 잦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혈액은 자연스럽게 말단까지 잘 가지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 생강차를 마시면 잠깐 따뜻해지는 느낌은 들 수 있지만 금방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강차만 마시는 게 아니라 몸을 풀어주는 습관이 함께 가야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배가 차가운 사람과 생강차의 관계. 배가 차갑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소화가 느리다.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다. 이런 경우 생강차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생강차를 너무 진하게 마시면 오히려 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배가 차가운 상태와 위가 약한 상태는 함께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강차를 선택하더라도 아주 연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생강차는 배를 따뜻하게 보조해주는 역할이지 위를 단련시키는 차는 아닙니다. 생강차를 효과적으로 쓰는 사람들의 방식. 생강차로 효과를 보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강차를 주인공으로 두지 않습니다. 생강차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몸을 움직인 뒤,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식습관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생강차를 마십니다. 이때 생강차는 몸의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생강차를 마셔도 어떤 사람은 효과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못 느끼는 겁니다. 몸이 차갑다는 느낌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조금 쉬어달라는 신호일 수도 있고 더 움직여달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차 한 잔으로 덮어버리면 몸은 계속 같은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강차는 그 신호를 무시하게 만드는 차가 아니라 그 신호를 더 잘 느끼게 도와주는 차입니다.
내 몸의 상태를 천천히 살피면서 선택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몸이 차갑다고 해서 생강차만 마시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생강차는 몸의 흐름을 돕는 보조수단일 뿐이고 생활 패턴과 함께 가야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강차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무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생강차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따뜻한 차들 그리고 몸 상태에 따라 어떤 차가 더 잘 맞는지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까지 이어서 들으시면 내 몸에 맞는 차를 고르는 기준이 훨씬 명확해질 겁니다. 다음 편도 꼭 들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는 몸이 차갑다고 느껴지는 부위가 어디인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부분도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차들의 진실. 생강차 말고도 선택지는 많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몸이 차가운 사람들이 생강차만 믿고 반복하는 실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생강차 말고는 뭘 마셔야 할까? 생강차가 안 맞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몸을 따뜻하게 도와주는 차는 생강차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선택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강차 말고도 몸 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따뜻한 차들, 그리고 각각의 차가 어떤 사람에게 잘 맞는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면 더 이상 억지로 생강차를 마실 필요가 없어질 겁니다. 모든 따뜻한 차가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 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차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차는 몸 깊숙한 곳을 데워주고 어떤 차는 표면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더 잘 작용합니다. 또 어떤 차는 소화 쪽을 돕고 어떤 차는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마시면 몸에 맞지 않는 차를 계속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강차가 안 맞는다고 느끼는 분들도 사실은 차 선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생강차 대신 고려할 수 있는 차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싶지만 생강차가 부담스럽다면 대추를 활용한 차가 더 잘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추는 자극이 강하지 않으면서도 몸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 긴장이 많고 쉽게 지치는 분들에게 잘 맞는 편입니다. 계피를 활용한 차는 혈액 흐름을 도와주지만 향과 성질이 강한 편이라 소량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손발이 차갑지만 소화 기능은 비교적 괜찮은 분들에게 잘 맞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국물을 기반으로 한 차가 더 잘 맞기도 합니다. 이런 차들은 몸을 급하게 데우기보다는 서서히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강차처럼 즉각적인 느낌은 적지만 부담도 적습니다. 차를 고를 때 꼭 봐야 할 기준. 차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몸의 반응입니다. 마셨을 때 편안한지 답답한지 그 차이를 느끼는 게 우선입니다. 마신 뒤 속이 편안해지고 몸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 차는 지금 내 몸에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마셨을 때 두근거림이 생기거나 속이 불편해진다면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잠시 멈추는 게 맞습니다. 차는 이론보다 반응이 우선입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는 습관의 방향. 차를 마시는 목적은 몸을 바꾸는 게 아니라 몸을 돕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다른 생활은 그대로 두면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몸을 조금 움직여주고 긴장을 풀어주고 식습관을 조금만 정리해도 차의 효과는 훨씬 잘 느껴집니다. 차는 생활의 보조수단이지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관리한다는 건 조급해질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은 이 차가 맞고 내일은 저 차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의 반응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 천천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관리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겠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이유로 생강차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몸 상태에 따라 더 잘 맞는 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차의 성질을 이해하고 내 몸의 반응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억지로 마실 필요도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차는 부담이 아니라 도움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차를 마셔도 몸이 계속 차갑게 느껴지는 사람들의 공통된 생활 습관 그리고 그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까지 이어서 들으시면 왜 차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는지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편도 꼭 이어서 들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는 지금 마시고 있는 차 종류를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차에 대해서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